안녕하세요, 까칠 교수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지요? 벌써 2022년 1분기 최고의 책을 뽑아보는 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정말 시간이 빨리 간다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다룰 내용이 많기 때문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최고의 책으로 뽑은 첫 번째 책은요, 에릭 와이너의 누구에게나 신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라고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그런데 에릭 와이너 뭔가 귀에 익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 2분기 최고의 책을 뽑으면서 바로 이 책이죠,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는데요. 바로 이 책을 쓰신 분입니다. 근데 이 책이 정말 반응이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에릭 와이너를 재발견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말 있잖아요, 물이 들어올 때 노젓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이 에릭 와이너가 쓰신 책이 사실 나와 있었거든요. 그 책을 개정판으로 다 새로 내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에 이 행복의 지도라고 하는 책도 새로 내셨고요. 그리고 올해 1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누구에게나 신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라고 하는 책도 새로 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3부작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새로 나온 책인데요. 사실 이 책은 지난 2013년 신을 찾아 떠난 여행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원래 나왔었던 그런 책입니다. 근데 이번에 새로 개정판으로 출판이 된 겁니다. 아무튼 이 책 누구에게나 신이 필요한 순간이 있다 라고 하는 책은요, 바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즉 저자이신 이 에릭 와이너가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 응급실에 가셔서 엑스레이 사진도 찍고 CT 스캔도 하고 이렇게 검사를 하고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 에릭 와이너가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을 보자 한 간호사가 와서 귓속말로 이렇게 살짝 이야기를 했대요. 아직 당신의 신을 만나지 못하셨나요? 이렇게 간호사가 귓속말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병이 그렇게 큰 병이 아니어서 금방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저자가 그때 들었던 아직 당신의 신을 만나지 못하셨나요? 이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을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그 여행 중에 이슬람, 불교, 카톨릭 이런 전통적인 종교도 포함을 해서 UFO와 외계인을 믿는 라헬교, 그리고 막 마법을 부리는 마녀들이 있는 위카, 그리고 샤머니즘, 도교, 이런 식으로 총 8가지 종교를 직접 체험하면서 쓴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에요. 사실 이 에릭 와이너의 말빨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엄청 유쾌하고 수다스러운 그런 어떤 아저씨가 자신의 실제 경험담, 그리고 자신의 무용담, 이런 것들을 막 털어놓는 그런 분위기로 이 책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서 조금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사실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들 중에 종교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무신론자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추천을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제가 추천을 드리게 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종교라고 하는 거는 인류 문화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해를 가지시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시면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말 중요한 거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종교는 내가 믿을 대상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을 하고, 그리고 내가 믿을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뭔가 알아가는 것, 이게 주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종교는요, 결국 나 자신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목적이 뭔지, 바로 그 고민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 유쾌하고 재미있는 책을 보시면서 한 번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추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는 책은요, 김승섭 교수님의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라고 하는 바로 이 책입니다. 아이, 또 김승섭 교수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뽑을까 말까 고민을 살짝 했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고 나니까 뽑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책은요, 저자가 직접 천안함 생존 장병들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정리한 그런 책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김승섭 교수님은요, 이보다 몇 해 전에 세월호 생존 학생들에 대한 연구도 수행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한 연구자가 천안함 생존 장병도 연구를 하시고 세월호 생존 학생들도 연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저자는 어떤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고요, 굉장히 담담하게 아주 큰 사건과 사고의 피해자가 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풀어내고 계세요.
기본적으로 김승석 교수님은요, 굉장히 술술술 잘 읽히는 그런 책을 쓰시는 분이셔가지고요, 이 책도 굉장히 쉽게 잘 읽힙니다. 금방 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리고 그동안 무엇보다도 보수와 진보, 이 진영 논리에 갇혀서 정말 외면당하고 그리고 억울함을 많이 겪었던 이 피해자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사실 저도 읽으면서 부끄러움을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특히 이번 대선을 지나면서 참 우리 사회가 진영 논리로 갈라져가지고 갈등이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 사회에 이 책이 꼭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이 책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폴란드가 낳은 SF 문학의 거장 스타니스와프 렘의 솔라리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일단 이 책의 줄거리는요, 주인공인 크리스 켈빈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솔라리스라고 하는 미지 행성을 탐험하기 위해서 이 솔라리스 행성 상공에 떠있는 우주정거장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그런 책입니다. 근데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뭐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할 수가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는 그런 책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 작품이 출판이 된 게 지난 1961년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50년? 거의 반세기 전에 출판이 된 그런 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읽어도 그렇게 어색하거나 이상하지 않은 정말 놀라운 작품으로 SF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꼭 보셔야 되고요. SF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다 하실지라도 여러분 정말 만족스럽게 읽으실 만한 그런 책이에요. 실제로 이 책은 약 40여 개 언어로 번역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4,500만 부 정도 팔렸다 라고 하고요. 영화로도 2번 정도 만들어진 정말 이 스타니스와프 렘의 최고 걸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인셉션이나 인터스텔라, 이 영화들도 바로 이 솔라리스라고 하는 책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언론의 평가가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뛰어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된 한국 번역본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었던 한글판 소설이 어떤 거냐면요, 영어 번역본에서 다시 번역을 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어 번역본도요, 문제가 많았습니다. 즉 이 영어 번역본도 원래 프랑스판에서 영어로 중역을 한 그런 번역본이고요. 이 원전의 내용을 번역자가 임의로 축약을 하고 또 오역이 많은 것으로 악명이 높은 그런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축약도 많고 오역이 많은 프랑스판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 그 영어로 번역된 거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동안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책인데요. 그나마 미국에서는 지난 2011년 폴란드어에서 직접 번역한 번역본이 제대로 나왔고요. 그리고 드디어 2022년 한국외국어대학교 폴란드 학과 교수님이신 최성은 교수님께서 직접 폴란드 원전에서 번역해서 바로 이 책을 내셨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번역본이 우리 손에 들어온 겁니다. 아무튼 이 책은요, 우리가 굉장히 쉽게 빠질 수 있는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우리가 빠지기 쉬운 독단적인 소통과 인식체계 자체에 질문을 던지는 굉장히 깊이 있는 작품으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립니다.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렇게 세 권이 이번 2022년 1분기 최고의 책으로 뽑은 세 권입니다. 근데 이 책들 외에도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책들이 이번 1분기에는 많이 있었어요. 짧게 제가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고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책도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데요. 이 책은 유튜버 겨울서전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셔서 입소문이 나고 뒤늦게 주목을 받게 된 그런 책이에요. 근데 저도 이 책을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책이 작년 12월에 나왔고요. 제가 작년 4분기 영상을 찍고 난 이후에 이 책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뽑을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1분기에 집어넣기도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살짝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근데 정말 좋은 책이고요. 제가 작년에 읽었던 책 탑 10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오늘 앞에 소개해드리는 세 권보다도 오히려 이 책이 더 좋습니다. 근데 약간 시기를 놓쳐서 이때 잠깐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권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립니다. 이 책은 삶이 던지는 질문은 언제나 같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으로 세계적인 경영사상가인 찰스 핸디가 쓰신 책이에요. 특히 이분이 86세의 인생을 사시면서 자신이 깨달은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그런 책인데 굉장히
특이하게도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자신의 손자들에게 보내는 21통의 편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잘 읽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의외로 굉장히 깊이 있는 삶의 통찰이 담겨 있는,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간곡하게 조언하는 그런 통찰의 말들이 들어있는, 이것도 의외로 괜찮은 좋은 책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권만 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데요. 이거 나중에 제가 한이 남을까봐 소개해드리는 책인데, 로버트 D. 퍼트넘 교수님의 업스윙이라고 하는 책, 여러분들께 이것도 추천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오늘 탑3 안에 안 넣었냐면요, 아직 제가 읽고 있어요. 지금 한 150페이지 정도 조금 더 본 것 같은데요, 제가 다 못 읽어가지고 오늘 탑3 안에 넣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읽은 것만 해도 너무 좋습니다. 이 책은 공동체주의적이었던 미국이 어떻게 개인주의적인 미국으로 바뀌어 갔는지, 그 과정을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통해서 굉장히 잘 정리하신 그런 책인데요. 이분이 쓰신 전작인 나 홀로 볼링,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게 읽었던 책들이어서요,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런 학자이고요. 그리고 제가 논문을 쓸 때나 연구할 때, 그리고 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셨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사회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하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이 로버트 D. 퍼트넘의 업스윙, 이 책도 추천해드리고요. 퍼트넘 교수님의 3부작 나 홀로 볼링, 우리 아이들, 그리고 업스윙, 이 세 권은요 다 좋습니다. 다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2022년 1분기 최고의 책을 뽑아봤는데요. 아무튼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픽이고 제 개인적인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책이 있는데 내가 뽑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고민들이 계속 있어요. 아무튼 그렇다고 한다면 전적으로 제 잘못이고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구나, 까칠 교수의 개인적인 선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라고 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더 좋은 내용, 그리고 더 밝은 얼굴로 여러분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